첫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며 승격팀인 베네치아전을 패하며 3연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3점은 아니었지만 캐넌 데이비스의 골이 터졌고 사라가와 로브리치 등이 경기를 잘 이끌었고 로렌조 루카도 벤치에서 들어와 나아진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제노아는 무승이 길어진 우디네세와 달리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승리가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승점 추가에 의의를 둘만하고 피나몬티를 지원할 확실한 2선 공격수가 아쉽긴 하지만 미레티가 가능성을 보였고 소스비와 프렌드럽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다. 접전을 본다. 우디네세가 홈의 2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세리에 정상급 볼란치인 로브리치를 비롯해 우디네세 중원은 제노아 상대로도 충분히 주도권을 기대할 만하며 단 소스비와 프렌드럽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고 바니와 자놀리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제노아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오사수나와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선제골을 허용했고 경기 내내 고전했지만 바에나와 복귀한 헤라르드 모레노가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러나 연승의 아틀레티코에게 3위 자리를 내줬기에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위해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고 모레노와 바리의 투톱 외에도 피노가 경기 내내 공격적인 침투로 지로나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지로나는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을 추격 중이며 비록 주중 챔스 슈트룸 그라츠 원정을 패하긴 했지만 부상자의 복귀 속에 점차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팀의 에이스인 치간코프가 돌아왔고 윙어인 단주마도 풀타임 소화가 가능한 몸 상태고 아벨 루이스도 돌아왔기에 부상 중인 볼란치 에레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력 로테이션을 회복했다. 접전을 본다. 비아레알의 홈이고 모레노가 돌아와 공격 옵션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로나는 크레이치와 로페즈가 버티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로메우와 구티에레스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지로나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주중에 하이덴하임 원정을 다녀오고 휴식일이 이틀에 불과했으며 그러나 유벤투스와 챔스 일정을 치룬 빌라 상대로 큰 스케줄에 불리함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헤나토 베이가와 라비아, 산초와 은쿤쿠 등 다른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이 기대되는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고 2위인 맨시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홈에서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빌라는 챔스 3연승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잘해주며 시즌 출발이 좋았으며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페이스가 좋지 않다.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도 많고 와킨스를 지원할 백업 스트라이커가 부족하고 이 경기는 난적을 상대하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벨기에 팀의 중원 사령관인 틸레만스를 비롯해 바클리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콜 팔머와 은쿤쿠, 마두에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잭슨이 문전압 기회를 놓치지 않을 첼시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맨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아모림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경기에서 입스위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레시포드의 골이 나왔고 경기를 압도했지만 추가골이 터지지 않았고 그래도 백포가 아닌 달록과 에반스 등을 센터백으로 내보낸 백스리로 전환해 안정감이 생긴 모습이며 가르나초와 저크지 등이 마무리만 해준다면 중상위권 진입을 노릴 만하다. 에버튼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승격팀인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한 이후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던 최전방에 마무리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게이와 두쿠레 등 볼란치진의 확실한 수비 가담이 있고 미콜렌코와 애슐리, 영 등이 상대의 측면 침투를 잘 저지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이 승점 추가를 위해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이지만 맨유는 이겨낼 힘이 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 경기당 2골을 뽑아낼 정도로 골 결정력이 좋았으며 페르난데스의 공격 전개 속에 레시포드와 저크지, 회룬과 마운트 등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5번째 경기 토트넘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입스위치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었으며 그러나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맨시티를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원정이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판더 벤 등 주전 센터백 듀오가 빠졌지만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홀란드를 잘 막아냈고 메디슨이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이었기에 일정 부담 없이 이 경기에 나선다. 풀럼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으며 선발 측면 공격수로 나선 알렉스 이워비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주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런던 연고의 토트넘 상대로 리그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풀럼은 안데르센과 켈빈 베시 등 상대의 힘 좋은 스트라이커를 막아낼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울버햄튼전에서 나왔듯이 개인기가 좋은 상대 측면 공격수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등이 경기 내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파르마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했으며 칸첼리에리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아탈란타를 저지하긴 어려웠고 그리고 다음 일정도 홈이지만 아탈란타 못지않은 페이스의 라치오를 상대한다. 라치오가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해외 원정을 다녀온 것이 아니기에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쉽사리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 어렵다. 데니스맨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제노아와 볼로냐, 몬차 등을 연파하며 전승에 성공했으며 그로 인해 리그 5위의 순위지만 1위와 승점 차이를 1점까지 좁혔다. 유로파에서도 순항하며 16강 직행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일 정도로 시즌 페이스가 좋고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이동거리가 짧았고 이삭센과 차우나, 노슬링과 기고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추가 중인 라치오의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파르마가 텐백을 가동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기에 라치오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사이먼 솜과 에스테베즈의 더블 볼란치가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파르마가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